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후를 살펴볼 건데, 기후. 일단은 첫 번째 날씨. 날씨는 하루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라고 하고, 기후는 한 지역의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 그러니까 날씨는 맨날 맨날 바뀔 수 있죠. 그죠? 근데 기후라는 거는 뭐 보통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일정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기후라고 부른다. 자, 기후는 뭐가 있냐면 대기 현상. 그죠? 그리고 기온. 온도, 강수, 비가 얼마나 오는지, 바람 얼마나 부는지, 증발량, 얼마나 이제 공기가, 물이 공기로 이제 증발되는지, 일조량, 햇볕이 얼마나 있는지, 습도, 습기가 얼마나 있는지, 안개는 끼는지, 그쵸? 이런 것들이 다 기후를 표현하는 요소죠. 어, 기후가 나타나게 하는 원인은 뭘까? 요인. 요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위도.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날씨가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적도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덥다 그랬어. 그다음에 해발고도 그쵸? 그러니까 뭐 바다 뭐 이렇게 그 높이라든지 그쵸? 그 땅 자체가 얼마나 높이 있느냐 뭐 이 뜻이고 수륙 분포 물이 얼마나 있느냐 뭐 해류 바다의 그런 흐름은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기단이라는 거는 이제 어그 뭐라 그러죠? 기체 같은 것들이 이제 공기 같은 것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제 어떤 특성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시베리아 기단 하면은 굉장히 추운 공기를 갖고 있는 그런 기단. 그죠? 그 어떤 공기 덩어리라고 보면 되고 격해도는 그 지역이 바다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프를 볼 때는 보통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밑에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강수량이 어떤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7월, 8월이 굉장히 강수량이 높고 그리고 12월, 1월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지. 그래서 강수량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기온도 지금 기온은 요 막대 그래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온도 여름에는 굉장히 높은데 겨울엔 굉장히 낮죠. 그래서 기온의 이런 연교차라는 건 1년 동안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의 기후를 얘기를 할 때 위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적도는 가장 덥다 그랬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도라고 얘기를 하지. 고위도 이제 극지방. 그러니까 고위도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많이 가거나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보통 고위도라고 표현을 하죠. 저위도는 당연히 적도에 가까울수록 저위도라고 하고 기후는 한대, 냉대, 온대, 건조, 열대 이렇게 크게 나뉜다고 하고 한대라는 거는 제일 추운 거. 그러니까 최난월, 즉 가장 따뜻했던 날이 0도 미만이야. 그러니까 절대 0도 이상으로 한 번도 못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거의 0도 미만인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운데. 그러니까 남극 대륙이나 북극 요런데. 그러니까 요런 지역에서는 워낙 춥기 때문에 툰드라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허허벌판 약간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차갑고 그런 지역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 있냐면 요거 그림하고 같이 한번 보면 여기 지금 툰드라 이거 보이지? 툰드라 보면 지금 요 땅에 뭐 나무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약간 요런 느낌을 풍기는 그러니까 이끼 같은 것만 자랄 수 있어. 그래서 요런 걸 툰드라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냉대는 한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춥고 가장 추운 달은 평균 영하 3도 그리고 가장 따뜻한 게 10도 일대. 그래서 한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춥죠.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짧고 겨울은 굉장히 길고 그래서 연교차가 굉장히 크다. 최대로 크다라는 거. 한대는 어차피 계속 추우니까 상관없어. 근데 냉대는 여름과 겨울에 일교차가 엄청 큰 거죠. 이런 데는 타이가라고 해서 침엽수림. 그러니까 침엽수림은 뭐냐면 나무가 되게 빽빽하게 자라는 걸 얘기해. 그래서 넓은 이파리를 갖는 게 아니고 약간 소나무처럼 얇은 이파리. 왜냐면 걔네들이 추운 데에 잘 생존을 하니까 요런 침엽수림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온대는 크게 해양성, 지중해성, 계절풍 이렇게 나뉘는데 해양성은 편서풍하고 북대서양 해류, 그러니까 해류가 이제 난류인데 요거랑 같이 결합을 해서 날씨가 어떤 거? 연중 온난하면서 습윤. 그러니까 따뜻하긴 한데 습기는 많은 거야. 왜냐면 해양성, 어떤 바람의 영향을 그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 이제 축축한 거지. 그래서 온난 습윤하다. 이런 거는 보통 유럽 쪽에 북서부 유럽 쪽.
그런 이런 해양성이 많이 나타나고요. 바다랑 또 가깝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중해성이라는 거는 여름에는 고온 건조. 그러니까 엄청 더운데 또 막 건조해. 겨울에는 따뜻한데 습기가 많아. 요런 날씨를 갖고 있고 요런 데는 뭐 지중해식 농업이 뭐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지중해 근처에 있으니까 이름이 지중해성이겠지. 남부 유럽. 그래서 남부 유럽은 굉장히 이런 지중해성 날씨를 갖고 있고요. 계절풍이라는 건 뭐냐면 여름에는 고온 다습해 엄청 더운데 막 습기도 많아.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하는 거지. 굉장히 더운데 약간 좀 약간 축축하고 그쵸? 그래서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은 거.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데 건조해.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그래서 요런 거를 갖고 있는 걸 계절풍. 그래서 연교차도 굉장히 크죠. 특히 여름에는 벼농사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벼를 먹는 거야. 쌀을 먹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시아가 이런 계절풍 온도를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건조한 기후에는 초원이 발달을 합니다. 초원이나 사막. 초원은 약간 이제 강수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어떤 농사를 짓기에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이 발달했겠지. 어떤 동물 같은 거 기르는 거. 그래서 여기 스텝 기후라는 게 있는데 스텝 기후라는 거는 약간 건조한데 사막만큼은 아닌 거. 조금 건조한 그런 걸 스텝 기후라고 부르고 사막은 진짜 건조한 거죠. 강수량이 250 미만이에요.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보통 위도 30도, 그죠?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에서 제일 가까운 거, 그죠? 30도, 위에 30도, 아래 30도. 둘 다 엄청나게 뜨겁죠? 그때 사막이 많이 형성이 된다. 열대는 이제 열대 초원이 있고, 열대 초원은 건기와 우기. 건기는 이제 비가 안 오는 시기, 우기는 비가 오는 시기. 요거는 이제 야생동물, 우리 라이온킹 생각하면 돼. 라이온킹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기를 열대 초원, 그죠? 그래서 열대 우림이 열대우림은 여기 그림 보면은 굉장히 요런 나무 같은 거, 그쵸? 요런 나무 같은 게 이제 우거져 있고, 정글 생각하면 돼. 정글. 그래서 사바나 기후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산기후라는 거는, 1년 내내 어떤 봄과 같은 날씨로 굉장히 온화한 날씨. 적도 부근인데 해발 고도가 높아. 산지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면 원래 더워야 되잖아? 근데 땅 온도 자체가 높고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덥진 않아서 항상 온화한 날씨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열대 초원보다는 열대 초원은 좀 더 라이온킹이 살아가는 그런 데에 가깝고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정글이 이제 열대 우림 좀 더 가깝죠. 그래서 굉장히 엄청 덥고 비도 엄청 많이 와고 그래서 정글이 많이 구성된다. 요즘 적도죠. 그래서 적도는 열대 우림. 적도 주변에서 좀 땅 높이가 높은 데는 고산 기후. 그리고 이 열대 우림 주변에는 이제 열대 초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림 참고해서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세계 기후지역 분포라고 해서 여기 보면 색깔별로 어디가 열대고 어디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이런 게 다 표현되어 있죠. 주로 요 위쪽이 냉대, 한대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가 지금 적도를 지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좀 열대 기후인 그런 경우가 많지. 그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나라는 냉대와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조금 위쪽에 있으니까 냉대 기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중간에도 있으니까 온대 기후가 둘이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죠. 그래서 봄에는 꽃샘추위라고 해서 봄인데 아직 겨울에 추위가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심하게 변하고 막 날씨 건조하고 황사 요즘에 미세먼지도 심하죠. 그다음에 높새바람이라고 해서 늦 봄이나 초여름 사이에 산맥을 넘어서 동쪽에서 영서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바람 같은 게 산 같은 거를 넘으면 이거를 이제 이 산을 넘느라 에너지를 다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비를 막 다 내려요. 여기에 가지고 있던 비를 다 내려. 그러면 이 산을 이미 다 넘어갔을 때는
그 안에 있던 비 같은 게 다 이미 쏟은 후지. 그러니까 어때? 구름이 건조하겠지. 건조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건조한 바람이, 게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다시 또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온 건조한 거지. 이게 바로 영서지방에 불게 되면서 가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바람이 좀 와서 비구름도 이렇게 뿌려주고 해야지, 이제 비도 좀 뿌려줘야 이제 우리가 그 농사 같은 걸 잘 지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미 비구름을 여기다 뿌리고 넘어왔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라서 땅을 싹 말려버려요. 그래서 가뭄 피해가 발생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현상을 팬 현상이라고 부른대요. 팬 현상. 이 산을 넘어가면서 건조하게 되는 이런 현상. 요거를 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이 기단, 아까 그 공기 덩어리라고 했잖아. 이 기단은 특징이 뭐냐면 냉량 수분, 차가우면서 굉장히 습기가 많아.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 굉장히 온도가 높으면서 습기가 많아. 자, 이 두 개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장마가 오고 집중호우, 그쵸?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습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를 많이 뿌려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 날씨가 더우면서 습한 날씨,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열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가을은 보통 날씨 좋죠. 그리고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은 굉장히 춥고 건조한 영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고 건조한 날씨, 그리고 특히 폭설이 많이 내린다. 이 정도 우리나라 특징에 대해서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온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까? 남부 쪽, 남부는 이제 아랫지방이죠. 북부는 윗지방이지. 아무래도 아랫지방은 조금 더 더워요. 북쪽은 조금 더 추워요. 그러니까 남쪽은 여름이 특히 덥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대비를 하고, 북쪽은 겨울이 춥기 때문에 더 대비를 해. 그러니까 파주는 북부지방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위쪽은 어때? 추운 겨울에 대비하는 게 중점인 거지. 근데 여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남부, 아랫지역, 아랫지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그 여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이 남부 쪽은 뭐 모시옷, 삼배옷, 구멍 숭숭 뚫린 옷 있죠. 그 다음에 죽부인, 뭐 끌어안고 자면 시원하다는 거, 대나무로 뭐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든다. 여름에 더우니까. 그리고 굉장히 맵고 짜요. 왜냐면 날씨가 더우면 음식이 금방 상하잖아. 그러니까 맵고 짜게 만들어서 상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조금 짜, 음식들이. 그래서 소금에 절인 어떤 김치라든지 젓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유명하고, 김장 시기가 아무래도 늦게 추워지기 때문에, 원래 김장은 추워질 때 해야 되거든. 여긴 늦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집 같은 경우도 개방적이야.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해야지 안 더우니까. 그리고 옛날엔 대청마루라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마루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도록,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통하게 일자형으로 많이 지었다. 그 다음에 농사는 벼농사. 왜냐면 이제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벼농사는 이게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그루갈이라 그래서 농사를 두 번 짓는 거야. 번갈아 지어서 이모작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두 번 지을 정도로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이에 비해서 북부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두꺼운 옷이라든지 가죽옷, 뭐 모자, 뭐 귀마개 이런 게 발달이 됐고, 음식은 굳이 짜게 할 필요 없죠. 싱겁게 백김치나 냉면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사가 잘 안 돼. 벼 같은 게 잘 못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밭작물. 그쵸? 어떤 작물, 뭐 감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김장을 빨리 하겠죠? 쉽게 추워지니까. 그리고 집을 좀 폐쇄적으로 이렇게 딱 맞게 해야지. 벽을 두껍게 하고 창문을 작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약간 정주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런 이렇게 네모 모양,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막히도록 짓는 요런 집. 왜냐면 바람이 들어오면 추우니까 바람을 다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벼농사가 안 되니까 밭농사, 그래서 뭐 보리나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거를 재배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에 따라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형을 보면, 지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지형을 만드는 요인은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 내적 작용은 지구 내부의 어떤 이미 그 열 때문에 그런 거야. 내부의 어떤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융기라는 거는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땅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침강은 땅이 내려오는 거. 습곡은 땅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단층은 이 땅이 끊어지는 거. 그리고 화산은 땅속에 있던 마그마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거. 그러니까 내적 작용은 뭐야? 지구 안에 에너지 때문에 땅이 막 움직이는 이런 거를 내적 작용에 의한 지형 형성으로 봅니다.